반갑습니다. 전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지금 우주, 국방, AI 반도체까지 전 세계에 돈을 쓸어 담을 2,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제국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스페이스X의 100조 원대 역대급 상장 소식부터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7배 폭등할 수밖에 없는 월가의 충격적인 분석, 그리고 팔란티어 미 국방부 골든돔 프로젝트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거대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1,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우주와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한 국가 방어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잡기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 궤도와 다양한 센서망으로 감지해서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핵심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즉 모든 것을 통제하는 두뇌 역할을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인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따냈다는 겁니다. 안두릴이 센서와 무기 같은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기술을 제공하면 팔란티어는 그 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강점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는 그런 조합인 거죠. 이제 국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누가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가졌는가 하는 화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위협을 먼저 감지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방어 체계로 진화한 거죠.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 컨소시엄에는 구글 기술 기반의 알릴리아나 스케일 AI 같은 기술 기업들이 합류했고, 반대로 럭하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RTX 같은 전통적인 거대 방산 기업들은 오히려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역할로 무게중심이 밀려난 아주 이례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여름 첫 실전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연에 성공하면 팔란티어와 안두릴은 향후 수십 년간 미국 국방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초대형 장기 호재가 확정된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우주 탐사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소식인데요. 무대는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최근 제러드 아이작맨 나사 국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우주 탐사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던 달 궤도 우주 정거장, 이른바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는 거예요. 대신 궤도 정거장에 들어갈 예산을 돌려서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입해 달 표면에 직접 미국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류가 달 표면에 머물고 정착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 달 기지 건설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탐사 로봇인 로버나 전력 생산 장비를 달에 계속 보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2단계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동맹국들의 기술을 모듈처럼 조립해서 우주 비행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형 화물을 착륙시켜서 영구적인 거주 인프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관료주의를 벗어나서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년이 아닌 수개월 단위로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우주 탐사를 위한 놀라운 기술도 발표됐는데요. 바로 2028년에 최초의 원자력 추진 우주선인 SR-1 프리덤을 화성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화학 연료 대신 원자력을 사용해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우주선에는 과거 화성에서 72번이나 비행하며 기적을 만들었던 헬리콥터 스카이폴도 함께 실려 화성 표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생태계 조성 계획이나
다양한 우주 과학 임무들도 함께 발표됐어요. 근데 이 모든 나사의 원대한 계획이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 표면에 이토록 거대한 기지를 지으려면 엄청난 양의 화물과 중장비를 실어 날라야 하는데요. 현재 이 정도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아이작맨 국장 본인이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으로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비행 미션들을 직접 지휘하고 자금을 댔던 인물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온 만큼 앞으로 나사의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스페이스X의 화성 개척 비전과 완벽하게 동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요. 방금 말씀드린 스페이스X와 관련된 아주 뜨거운 금융권 최신 뉴스인데요. 스페이스X가 드디어 주식시장 상장, 즉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고 다가오는 6월쯤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실제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장의 규모는 정말 역대급이죠. 상장을 통해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웠던 256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예요. 최근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2,50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스페이스X의 전체 기업 가치는 약 1,600조 원에서 상장 시점에는 최대 2,30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xAI가 현재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팬덤과 비전 덕분에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상장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가져가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서 이 비중을 이례적으로 2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보통 경영진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 번에 다 팔아버려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보호 예수 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비상장 시절부터 이미 엄청난 투자를 받아온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6개월 표준 규정 대신 기존 주주들의 대규모 매도를 막기 위한 스페이스X만의 맞춤형 제한 규정을 규제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하게 될 막대한 자금은 앞서 나사 소식에서 전해드린 달기지 건설을 비롯해서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 개발, 전 세계를 덮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확장,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스페이스X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 소식만으로도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 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들썩이며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상장 직전까지 최종적인 공모 규모나 정확한 기업 가치가 어떻게 결정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테라팹 이야기인데요. 이 전 영상에 이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어마어마한 AI 컴퓨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의 자체 AI 반도체 생산 시설인 이른바 테라팹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시설은 두 개의 거대한 생산 라인을 갖춘 듀얼 구조로 지어질 예정이라는데요. 하나의 라인은 테슬라의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들어갈 지상용 AI 칩을 만들고, 다른 하나의 라인은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칩을 생산하게 된다고 해요. 목표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미국 전체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나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직접 공장까지 지을까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 같은 기존 반도체 공급업체들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미래에 필요로 할 막대한 칩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없고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건설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26조에서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테슬라의 공식 예산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완성까지는 꽤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월가의 유명한 기술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에 대해 목표 주가 600달러와 수익률 상회, 즉 앞으로 시장 평균보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앞서 말씀드린 테라팹 프로젝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엔비디아 같은 외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칩을 생산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거대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댄 아이브스가 2027년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아예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수 있다고 전망한 부분이에요. 자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지구의 테슬라와 우주의 스페이스X가 합쳐져 거대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슴 뛰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한국 투자자들에게 일명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3년 안에 지금보다 7배 폭등해서 2,6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수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가치는 아예 빼고 계산한 거라고 하는데요. 캐시 우드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AI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xAI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며 기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융합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에요.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의 핵심은 바로 로보택시인데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로보택시는 이익률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기차 팔아서 남는 마진이 16%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결국 이 시장을 테슬라가 거의 독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전 세계 로보택시 매출이 무려 1경 3천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도 한몫하는데요. 테슬라는 레이저로 주변을 탐색하는 값비싼 라이다 센서 대신에 카메라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비전 AI 기술을 사용하고 차량도 직접 대량 생산하죠. 덕분에 2030년쯤이면 경쟁사의 웨이모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져서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전력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x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일반 전력망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발전기와 배터리를 써서 단 8개월 만에 완성하는 엄청난 실행력을 보여줬죠. 장기적으로는 아예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태양열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전력 한계도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투자에 주의할 점도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이지만 미국 정부의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주가가 지루하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빗장만 풀리면 전 세계 도로를 완벽하게 장악할 멈출 수 없는 현금 창출 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수익이 안 찍히더라도 지독한 인내심으로 멘탈을 잡고 버텨내야 한다는 게 진짜 천재들의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